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강서입니다. 2022학년도죠. 2021년 시행했던 수능 문제, 수리 영역, 수학 영역이죠. 수학 영역 시작하고요. 여태 이제 우리가 봤던 9월 평가원에서 이제 수능 문제까지 왔고요. 6월 평가원 쪽은 아, 일단 수능과 9월을 끝내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시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풀었다가 땡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인강이나 이런 그 유튜브 영상이나 뭐 많잖아요. EBS도 그렇고 이런 걸 들었다가 땡이 아니고 한번 풀었다가 땡이 아니라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마 익숙하지 않다면 다시 풀이가 깔끔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죠. 꼭 필요한 부분,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새롭게 물어보는 질문 패턴이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 정리 좀 하시고 6월은 굳이 뭐 알고 있는 문제를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중에 꼭 필요하면서 날짜가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를 좀 추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고로 6월 달은 6월 평가원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구성을 해서 4년치죠. 5년치겠죠. 이번 6월도 봤지만 5년치 정도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 골자가 되는 내용들을 좀 골라서 아마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2월 모의고사 쪽에서는 이 계산풀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수능과 평가원하고 약간 다른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 수능과 평가원 문제를 분석한다는 거. 자, 이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어, 이 기출 문제들이라서 일부러 제가 또 1번부터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쉽다 그래서 안 할 게 아니라 이 쉬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쉽게 풀어갈지, 그리고 우리는 기계적으로 쓸데없는 식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 시간을 다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죠. 마찬가지죠. 1번부터 8번까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이제부터는 아마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좀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루트가 있다 그래서 루트에 관련되어 있는 식이 나오는 게 아니죠. 간단한 게 나오니까 당연히 뭐 합차 공식이라든지 뭐 제곱을 해서 루트가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루트 3 플러스 2와 루트 3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루트 3 플러스 2와 루트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지수 부분이. 따라서 2분의 1 나오겠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F'1이라고 하는 거는 이 F'X에 대한 개수의 합이잖아요. 1을 대입했다는 건 개수의 합입니다. 그죠? 따라서 요거 떨어지는 값들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죠. 여기 3이 있고 6이 있고 1이 있으니까 10 나오겠죠. 자, 어떤 인식을 가지고 간단하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A2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 이제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가끔은 첫 번째 항을 쓸 때가 좀 편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어떤 걸 쓸지 생각을 좀 잘 하셔서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딱 보자마자 벌써 이 등차나 등비가 나오면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자 이런 거 이제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다섯 번째 항이 나와 있죠. 그죠? 이 다섯 번째 항의 두 배가 36이니까 다섯 번째 항은 그럼 18이 되겠죠? 그럼 여섯 번째 항과 D를 세 번만 더해서, 그죠? 이게 18이 나온 거니까 결국에는 이 3D라고 하는 값, 이 값이 12가 되니까 D의 값은 4가 되겠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얼마가 나왔죠? 18이 나왔으니까 그 다섯 번째 항에다가 D를 다섯 번만 더해 주면은 열 번째 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18에다가 5D, D의 값이 아까 4가 나왔었으니까 20을 더해서 이렇게 38이 나옵니다. 자, 이건데 마찬가지죠? 이런 생각이 좀 복잡하시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말 그대로 써서 차근차근히 문제를 푸세요. 단 빨리 쓰셔야 되겠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자극한이죠. 좌측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서 다가가니까 3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극한값이잖아요. 그죠? 함수값도 아니고 그냥 극한값이니까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음 요거 좌극한 쪽이었죠.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좌극한이니까 요렇게 3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2에서 들어가는 게 1이군요, 여기가. 그죠? 왜 2라 그랬죠? 자, 1이니까 4가 나오겠죠. 자, 요런 거 조심하시고. 네, 다음에 5번입니다.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줬네요. 그리고 이게 어떤 수열이라는 이야기가 없죠. 그죠? 수열이 어떤 수열이라는 건 없고 그냥 규칙에 맞게끔 식을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봤더니 이게 지금 뺀단 말이죠. 이렇게 올라갔던 거를 일정 수준, 그러니까 이게 일정 수준에 올라갔을 때 다시 빼라 이런 경우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나열 아닌가요? 나열? 그쵸? 자, 첫 번째 항은 1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1 값이 1이죠. A1은 1이 나왔고요. 그리고 A2는 2배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항도 2배 하는 거죠. 여기 넣어주면 되잖아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AN이 7을 넘어가진 않으니까. 그죠? 네 번째 항이 8이죠. 이제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항을 이어서 밑에다 쓸게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다시 7을 빼주니까 1 나오죠? 이거 또 반복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은 또 2가 나올 거고 일곱 번째 항은 다시 4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항은 또 8이 나오겠죠. 이거 지금 이거라는 거 아닌가요, 지금? 따라서 여기 주어져 있는 값 15의 2배가 되겠죠. 따라서 30이 나오겠죠. 요런 거 하는 겁니다. 간단한 대입이죠. 자, 그다음에 문제 6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자체를 풀어갈 때 제가 항상 이 드리는 말씀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K 값을 항상 넘겨서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일단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함수를 가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K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도록 하면 됩니다. 그쵸? 지금 이거 미분을 하더라도 극대극소가 어딘지는 알아야 되니까 6x 제곱이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이죠. 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2하고 마이너스 1이겠죠. 즉 이렇게 있는 이 극대극소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란 얘기죠. 자, 요때 요렇게 만나는 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 함수에다가.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5죠. 플러스 12가 되니까 7 나오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쪽은 뭐 값은 필요가 없고 일단 요 아래쪽에 이제 극소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만 좀 구해주면 되겠죠. 문제 6번입니다, 이거. 네. 따라서 집어넣어 주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16인가요, 그거? 16에다가 어 마이너스 12, 16에 마이너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이군요.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실실근이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마이너스 k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0에서 7 사이가 되니까 결국 k 값은 마이너스 7에서 20 사이가 되겠죠. 됐죠? 따라서 정수의 개수는 모두 26개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런 게 간단한 풀이인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죠? 음. 뭐 설명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다고 좀 보더라도 여러분은 후딱후딱 좀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필을 좀 대야 되는 문제들이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무조건 연필 대는 게 아닙니다. 네. 다음에 이 탄젠트에 대한 값이 주어져 있고요. 물론 요거 지금 3-4 면이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지금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답은 1번 아니면 2 번이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탄젠트를 전체에다 곱하잖아요. 그럼 탄젠트 제곱이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죠.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2 곱하기 3인데 아마 마이너스 2하고 3 나오겠죠. 근데 이거 지금 3-4분면이라 탄젠트의 세타 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3 나오겠죠. 3. 그죠? 따라서 1 대 3 대 얼마죠? 루트 10이죠. 1 대 3 대 루트 10이잖아요. 1 대 3 대 루트 10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 요렇게 나오겠군요. 됐죠? 자 인제 이렇게 해서 복잡하거나 그런 계산은 이게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데서는 정확히 풀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좀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8 번입니다.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y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x k가 2등분을 한다. 이거잖아요. 상수 k 값은 뭐냐? 아니 이차 함수하고 직선에 대한 건데 그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같다고 뒀을 때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잖아요. 그죠? x제곱 마이너스 6x 이퀄 0이 되니까 결국 0과 6 사이가 되니까 x 이퀄 k가 이등분하는 건 같다고 두고 넘긴 식에서의 추계 방정식 아닌가요? 그죠? 계산도 할 필요 없죠. 네. 답은 1 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9 번이죠. 이 3점 같은 4 점짜리 형태에 대한 문제가 주로 나왔었죠, 가장 최근에. 근데 인제 과거로 갈수록 앞쪽 부분을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순탄하게 주진 않네요. 그죠? 약간 색깔이 좀 다르죠. 그죠? 제가 인제 4 년치를 보고 있는데 4 년치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2022 학년도 2021 년에 처음 시작한 그 선택 과목 처음 시작한 부분인데 약간 쪼끔 이 앞서 계산했던 3 년치보다는 약간 색깔이 좀 다를 겁니다. 그죠? 고걸 좀 느끼시면 좋은데 아무튼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이차 함수 지금 이제 평행 이동을 시켜 놨겠죠. 3 분의 2의 x제곱에 대해서 둘 다 평행 이동을 시켜 놓은 함수인데 자 여기서 얘를 줬죠 지금. 요 값이 루트 5다. 자 이게 루트 5인데 이거 기울기가 2 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렇게 이게 정확하게 2 라고 2 잖아요 요 길이가. 그죠?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죠. 그럼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때 알파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과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차가 2라는 걸 우리가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딱 고거 문제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 기울기 이런 거 신경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놓여 있는 딱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 같거든요. 알파 집어넣죠. 자 알파를 집어넣고 뭐지 알파 플러스 1을 먼저 넣어 줄까요 여기다가? 그러면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2 제곱에다가 플러스 3분의 8 이죠. 요렇게. 자 이 y 값에서 빼라는 거죠. 알파를 대입했을 때 즉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세제곱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1 이겠죠. 이걸 뺀 값이 이게 2가 나옵니다. 지금 이거 얘기잖아요. 그죠? 자 나머지는 이제 계산인데 지금 요거 8 분의 3 마이너스 1 값이니까 8 분의 5가 나오나요? 아니면 뭐 이거 넘겨서 다 계산해 줘도 돼요. 이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 이고 따라서 3 분의 2 나오죠. 요게 나올 거고요. 자 요거 마이너스 3 분의 2 곱하기 3 분의 2의 알파 플러스 2 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마찬가지 3 분의 2 1 이죠. 1. 3분의 1에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2 제곱이고 이 값이 0 요렇게 나오겠죠. 아니면 식자체를 이제 반대로 우리가 넘겨서 좀 계산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쵸? 어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지금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이게 제가 여기를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 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군요. 그럼 차라리 이쪽으로 넘기죠. 그죠? 요거 제가 산수를 좀 잘못했는데 그죠? 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 이니까 3 분의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9 잖아요. 그걸 마이너스 제가 6 으로 계산했나 봐요. 자 반대로 넘기십시오.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넘어가면서 이 값이 얼마가 나오죠? 3 분의 1 나오죠. 마이너스 3 분의 1 이었으니까. 자 요렇게. 그죠? 자 요렇게 빼주면 1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됐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상수 k 값을 구하십시오니까 함수값 하나만 저희가 좀 알면 되잖아요. 좌표 하나를 저희가 p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2 콤마 여기다 넣어주면 되니까 3분의 2 플러스 1이 되나요?
그럼 3분의 5가 나오겠죠. 자, 여기 있는 요 식, 3분의 5라고 하는 값은 대입해 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따라서 k 값은 이거 넘어가면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7이 바로 나오겠죠. 자, 요렇게 이제 계산되는 식입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쪼끔 시간이 계산 문제 때문에 쪼끔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자, 고런 거 좀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에 문제 10 번입니다. 3차함수 fx에 대해서 y fx 위의 점 0,0 에서의 접선과 그죠? 지금 0에서의 접선하고 곡선 x를 곱한 곡선이죠, 지금.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일치했다. 자, 그 위의 점의 1,2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했다는 얘기는 0,0과 1,2를 이 직선이 지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 접선이 바로 나오네요, 여기서. 그쵸? 0,0과 1,1을 지나니까 이거 y 이퀄 바로 2x잖아요, 지금. 요게 접선이죠. 됐죠? 요걸 일단 딱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f'의 2를 물어봤으니까 그쵸? f'의 2에 대해서 지금 요거 fx 값을 여기서 그럼 계산하라는 얘기 같죠? 그러니까 f'의 0은 일단 2가 나오고요. 요거 미분한식이겠죠? 그러면 fx 플러스 xf'의 x 그죠? 요거 1이라고 놓여 있으니까 결국 이 2라고 하는 이 값이 결국에는 일단 f의 1 그리고 플러스 f'의 1이죠. 그러니까 이 값도 2가 나온다는 얘기겠네요. 여기 f2 여기 f'이 아니라 x를 했으니까 f1이겠죠. 자, 요게 지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쵸? 자, 이건데 다시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요 상태에서 또 나오는 게 뭐죠? 1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f2 1이죠. 1? 그러니까 f에 1을 대입해서 2가 나옵니다. 요거잖아요, 지금. 그 요 값이 2가 되니까 자, 요 두 값을 이용해서 다시 우리는 f'의 1 값이 0이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죠. 됐죠? 요 두 가지 정도면 우리가 좀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일단 0,0이니까 fx의 이 상수항은 0이 되고 그러면 최고차항에서 안 줬죠. 이거고 자, bx의 제곱이고 플러스 cx 요렇게 나타나겠죠. 자, 미분된식 필요하죠. f'의 x가 3a의 x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2bx 플러스 c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 해결할 수 있는 그 일들은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요 f1이 2니까 자, 여기에서 1 넣어 준 값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값이 2가 나올 거고요. 자, 요 밑에 있는 식은 f'의 0이 2죠. 그럼 c라는 값이잖아요, 그게. 그죠? 자, f' 0이니까 여기다가 0 넣어 주면 c 값이고 c 값은 또 2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f'의 1도 0이잖아요. 여기서 f' 1 값도 0이 나오는 건데 이게 필요하면 뭐 구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구해도 됩니다. 그쵸? 어 다시 여기서 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f'를 0 넣어 주면 0이 나오니까 3a 플러스 2b 그리고 플러스 c. 근데 플러스 c인데 c는 이미 인제 계산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게 0이고요. 자, 요거 부분에서 c 값이 0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 0 나오겠죠. 요렇게. 이제 합이 0 나온 상태가 됐으니까 요거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 b 값을 마이너스 a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면 a라고 하는 값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럼 b는 부호만 바꿔 주면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c 값은 2로 나왔죠. 됐죠? 따라서 f'의 2의 값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냥 4, 3, 12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대입해 주면 4b가 되고 플러스 8 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 2가 나오겠죠.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굳이 이 f'x를 여기서 다시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바로 계산하십시오. 됐죠?
따라서 답은 5 번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이제 그런 데 있어서도 시간을 좀 세이브를 하는 겁니다.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10 까지 써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답을 바로 내실 수 있으니까 굳이 식을 반복해서 쓰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문제 11 번입니다. 지금 양수 A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고 지금 보니까 이 주기가 네 A죠, A. 그죠? t값은 이게 인제 A가 나올 거고요. 한 주기에 대한 이야기. 이 주기는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 주기가 그대로 따라가죠,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딱 한 주기잖아요, 지금. 그죠? 요 길이가 A가 나올 거예요. 그건데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정삼각형이 됐다. 그죠?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 됐는데 요거 정확하게 1대 1 이라서 요 길이를 뭐 2 분의 a로 두고 쓰셔도 좋아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대칭이 되는 딱 상황이라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2 분의 a잖아요. 그럼 여기가 정확하게 얼마죠? 4 분의 a죠. 요 좌표가 2 분의 a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4 분의 a겠네요. 됐죠? 아니 그러면 요 값을 계산하게 되면 저희가 높이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4 분의 a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탄젠트 4 분의 파이 나오죠? 4 분의 파이니까 얼마가 되죠? 여기 요거 이게 얼마죠? 1 이잖아요, 1. 그죠? 1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 나오니까 요 길이가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두 길이가. 따라서 둘을 합쳐서 결국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2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2 분의 루트 3의 a로 나오죠. 그러니까 1대 루트 3 대 2 니까 그거 간단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루트 3 분의 4가 나오겠죠. 자 높이가 구했는데 이거 지금 한 변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높이 나오고 다 나왔으니까 굳이 공식 같은 거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에 루트 밑변 곱하기 높이죠, 높이. 요거 쓰시면 되겠죠. 필요 없고요. 됐죠? 자 요거 쓰시면 되겠네요. 얼마죠? 이건가요? 루트 3 분의 4 니까. 요런 정도로 아주 가볍게 계산하는 식인데 이거는 뭐 주기 정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요거 원래 삼각형의 이게 뭐죠? 중점 연결 정리 아닌가요? 그쵸. 중학교 2 학년 때 나옵니다. 그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해서 2 분의 2 찾아주고 따라서 정확하게 절반이 되는 x좌표 요 B에 해당하는 x좌표가 4 분의 1 라는 걸 알아서 대입을 이용해서 h도 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됐죠? 네. 다음 12 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이거 인제 문제를 뭐 최대값이 최소값이 0 이고 뭐 fx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보는 순간에 인수분해를 보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fx에 대해서 요게 지금 제곱이죠, 제곱. 요 제곱을 뽑아내게 되면 fx, fx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자 요 부분도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뽑아내면 fx의 마이너스 1 이잖아요. 이게 0 이죠. 자 이 모양에서 인제 인수분해를 알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냥 fx가 1 나오죠? fx의 제곱이 x의 제곱이니까 fx는 x 또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건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fx의 최대값은 1 이고 최소값은 0 이잖아요.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죠. 따라서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y = x가 있을 거고요. y = 마이너스 x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y = 1 이라고 하는 식이죠. 이렇게. 자 최대값은 1을 만들어 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요런 거. 그죠? 그리고 최소값은 0 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안 되는 거죠. 함수여야 하기 때문에 딱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요렇게.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됐죠? 따라서 f의 마이너스 3 분의 4가 얼마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 이고 여기가 1 이죠? 그럼 요 부분이잖아요. 마이너스 3 분의 4가. 따라서 해당하는 값은 얼만가요? 1 이죠. 그다음에 f0는 0 이잖아요. 그다음에 f의 2 분의 1은 이거 y = x이기 때문에 플러스 2 분의 1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2분의 3으로 이렇게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되게 간단한 형태의 문제를 이런 걸 오히려 더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렵지 않죠. 네 다음 어 13 번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직선의 y절편, 직선의 y절편 그 둘의 y절편이 같다라고 해 놨죠 지금. 이게 지금 직선을 만들어서 x가 0일 때의 두 값이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뭐 절대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 같죠. 이건데 기울기 찾아 놓고 직선에 대한 모양으로 어떤 점을 쓸지는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이게 뭐 A를 쓰고 한쪽은 B를 쓰고 막 이랬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고건 아직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일단 뭐 위식의 이제 기울기가 어 요거죠. B A 일단 기울기 쪽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되죠. 자 여기다가 인제 x 마이너스 우리가 점을 하나 뭐 앞쪽을 설정해 주면 x는 어차피 0을 우리가 대입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곱한 식의 a를 썼다면 로그 2의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잡아 주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요 직선에서도 이게 지금 y절편이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같다라 그런 하는 거죠. 그죠? 여기도 지금 기울기는 그럼 b-a 분의 어 로그 여기서 뭐가 나오죠? 4의 b 그리고 로그 4의 a고요. 다시 a를 여기다 또 쓰게 되면 마이너스 a의 플러스 여기서는 로그 4의 a 요렇게 써 주면 되겠죠. 됐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 값이 요 부분에서 지금 2분의 1이 빠져나오고 이 부분에서도 지금 2분의 1이 빠져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를 넘겨 버리면 지금 이거 웬만하면 지금 아무것도 좀 안 건드리고 그냥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게 지금 요렇게 나오지 않나요? 결국 b-a 분의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서 이제 2분의 1 이죠. 뺐으니까. 이거에 그러니까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이쪽을 넘겨서 해도 좋고 뭐 반대로 넘기셔도 뭐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거 정리해서 뭐 쓰시든가. 아무튼 요거 이쪽으로 또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라서 얘도 지금 2분의 1에 로그 2의 a가 0 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라서 원래는 그냥 반대쪽으로 하나씩 넘겨 놓고 그냥 둬도 됐던 거죠. 그쵸? 자 요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다시 이쪽을 확 넘겨 버릴까요? 그러면 로그 2의 a라고 하는 값은 b-a 분의 a에다가 곱하기 요게 지금 로그 2의 a 분의 b가 나오죠. 요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쵸? 자 그럼 이걸 이제 반대쪽으로 넘길 거란 말입니다. 반대쪽으로 넘겨서 b-a가 되고 b-a가 지수로 올라가 버리니까 a의 b-a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위로 올라가니까 어 a분의 b의 a 제곱이 되죠. 아니 그럼 이거 양변에다가 a의 a 제곱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쵸? 양변에 a의 a 제곱을 곱해 주면 이거 a의 b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b의 a 제곱이 되니까 "이 둘이 같은 겁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를 얻었죠. 됐죠? 자 이걸 얻어 놨는데 자 문제에서는 "f1 값이 40 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딱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f1은 뭐 둘 중에 어떤 걸 이용해서 표현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2의 a의 b 제곱이 될 거고요. 이게 40 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a의 b제곱이 20이 나온다는 얘기고 됐죠? 따라서 다시 f의 그럼 2가 뭐냐? 이거니까 그럼 요거 뭐죠? a의 지금 2b 제곱. 2b 제곱이 2b 제곱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두 개죠, 두 개. 요거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자, 요 값이 돼 버리니까 결국 이 값을 제곱을 해서 2를 곱하는 800이 답이 되겠죠. 자, 이게 간단한 요런 어떤 계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2 번입니다. 자 다음에 문제 14 번입니다.
수직선이 똑같죠. 그죠? 요런 그 문제의 구성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속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항상 언제든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 xt를 되게 편하게 지금 여기 줘 놨거든요, 요렇게. 편하진 않죠. 이 a, b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 속도 vt를 줬는데 요런 경우는요. 여기 이제 함수 xt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값,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뭐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이 절대값의 f 프라임 x dx, 자, 거의 뭐 이런 수준하고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자, 이때는 이렇게 그 위치에 대해서 속도를 생각해 주시면 뭐죠, 이거? y 값이 움직인, 뭐 알파에서 베타까지 움직인 y 값들에 대한 절대값이죠. 그죠? y 값들에 대한 절대값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면 되게 편해집니다. 지금 이게 여기 이게 0 하고 1도 주어져 있고 지금 요게 주어져 있는데 부호는 또 없어요, 여기 지금. 아무튼 요런 모양이다. 이때 기억을 보면 0 에서 1 까지의 VTDT. 자, 그 값을 요거는 또 해 놔야 되죠. 요거죠. 지금 0 에서 1 까지의 값이 이게 지금 그 2가 나왔다는 건 지금 0 에서 1 까지인데 이게 아무튼 왔다가 이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왔다 가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뭐 2가 나왔다. 자, 이 모양인데 일단 뭐 여기서 그냥 푸셔도 돼요, 이거는. 요거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라 0 에서 1 까지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자, 이걸 물어본 거고 요거 이게 적분식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x에다가 t에다가 1 넣어 주고요. 0 이니까 마이너스 x 제로잖아요. 이거죠, 이거. 이게 1 넣어도 0 나오고 제로 넣어도 0 나오니까 이거 0 나오거든요. 요거죠, 요거. 그쵸?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0에 그러니까 0 에서부터 1 까지 간 만큼, 그죠? 1 에서 0 까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이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 0 에서 1 까지의 요거 이 절대값에 대한 값이 2가 나왔다는 건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의 그 합이 2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고거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러면 니은은 만약에 이 절대값의 xt1, 요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게 지금 y 값이잖아요, 지금. y 값의 절대값이 1 보다 큰 곳이 존재한다면 이거죠. 이게 존재한다면 t1이라고 하는 건 0과 1 사이에 존재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 지금 0 에서 1 까지 가는데 이거 y 값이라 그랬죠. 이 절대값을 씌운 건 fx 입장에서는 y 값.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t에 대해서 y 값인데 지금 0 에서 1 까지 갔을 때의 값과 1 에서 0 까지 갔을 때의 그 y 값들의 합이 2가 나왔다는 건데 지금 이게 1 보다 커 버리면 일단 0 에서 1 까지 갔을 때의 1 보다 커 버리면 1 에서 0 까지 돌아왔을 때도 1 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당연히 2 보다 크겠죠. 지금 고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런 문제 많이 좀 풀어 보시지 않으셨나요? 자, 다음에 디귿은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어 t값, 그러니까 t값에 대한 그 y값의 절대값이 1 보다 작다면 그렇다면은 어 t2, 여기서 인제 t1을 썼으니까 여기서 인제 t2,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x좌표 x2가 0인 t2가 고 사이에 고 사이에 존재하냐, 존재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존재하냐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걸 만족하는 값을 저희가 좀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어 갔다가 돌아오는 값이긴 한데 이걸 지금 잘 모르잖아요, 지금. 요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저거 혹시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0 이고 여기가 1 이고 요게 하나 존재하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값으로. 이게 존재했을 때 그 y 값으로 생각한다면 요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길이가
그 길이에 대한 이야기죠. 어 절대값의 값이 1 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요거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해서 1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0 에서 1 까지 갔을 때의 y 값들의 합이 1 나오고 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같은 걸 더해 주는 거니까 똑같죠? 합이 1 나오면 정확하게 2가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1 보다 작은 y 값이죠. 그 y 값들이 y 값들에 대해서 t2가 0이 되는 뭐 이런 거 다 존재하잖아요, 이거. 그죠? "그게 존재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1 보다 작게 돼 버리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죠. 이 마이너스 a 분의 b가 만약에 이 0과 1의 바깥쪽에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 하나가 이렇게 어디 나갈 텐데 0 하고 1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럴 때 만약에 이 0이 되는 값 요 부분이죠. 요 절대값이 그냥 여기서 1 보다 작아 버리면 이게 1 보다 작아 버리면 갔다가 돌아올 때의 y 값의 합이 뭐가 되죠? 2 보다 작잖아요. 그럼 성립 안 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성립하는 게 존재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존재합니다."라고 여기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뭔지 아시겠나요?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15 번이죠. 여지없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코사인,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주는데 지금 딱 밑을 딱 봤더니 갑자기 뭐가 나와 있죠? 지금 이게 지금 그 보기 풀이가 되어 있잖아요. 칸을 채워 넣어 주세요. 지금 요거 관계니까 이런 정도면은 뭐 이거는 15번 문제에서 그나마 설명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부분 뭔가가 쓰이더라도 이거 아마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됐죠? 지금 오원어투의 중심에다가 서로의 중심을 지나는 요런 원 두 개 같은 원이죠 그러니까. 같은 원을 중심만큼 당겨 놓은 거죠. 그죠? 반지름 길이만큼. 자 요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이거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지금 A, B 대 어 O1D, O1D니까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이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1대2 루트 2다. 그럼 여기를 인제 우리가 요렇게 K로 두면 요 부분은 2 루트 2K 요렇게 나올 거예요. 실제 거리로 쓰는 게 좋잖아요, B의 값보다는. 자, 이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 세 번째이죠. 세타 3 요 부분의 넓이가 요 부분에 대한 넓이가 세타 1 플러스 세타 2 다. 지금 세타 1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 세타 2는 여기 있고요. 자, 이건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은 걸 저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쵸? 고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관계가 있다. 요런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선분 AB 이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 선분 CD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 길이의 비에 대해서 그 길이의 비에 대해서 구하는 과정이다. 자 요렇게 줘 놓고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쓱 넘겨 버리고요. 자 요건데 자 여기에서 자 이제 보는 겁니다. CO2 O1 C의 O2 C의 O2 O1이죠. C의 O2 O1에 대한 건데 이거 이 기거 이거하고 O O1 O2죠. 자 O1 O2 에다가 D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세타 3죠. 자 요게 하나가 나와 있고요. 이게 C O2 O1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파이다. 어 자 가만 보세요. 이게 C O2 O1은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쵸? 요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중심각에 대해서 요거 하나가 원주각이 나와요. 그쵸? 요거 원주각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그쵸? 이 원주각이 나오면서 여기 각 하나가 또 생기는데 이게 지금 2 분의 세타 원인데 여기도 지금 혹시 2 분의 세타 원 아닌가요 이거? 그죠? 모양이 쪼끔 뭐 좀 그런 것 같죠? 아무튼. 자 여기에서 이 요 값이 이제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배운 실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후딱후딱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 1 플러스 세타 3가 이게 파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1 플러스 세타 3가 파이지 않냐 이 얘기고 그러면 요거 지금 세타 1은 요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요 세타 3가 세타 1 플러스 세타 2 니까 그럼 2의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요게 파이잖아요 지금. 그쵸? 요거죠. 따라서 세타 1이 나오겠죠? 여기서 세타 1은 여기 지금 세타 2로 표현을 해 놨으니까 세타 1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넘겨서 나눠 주면은 2 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요게 플러스 2 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분의 세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인제 세타 1 이니까 선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자 요렇게. 자 요거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 주면은 그럼 요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쵸. 이제 고거 이제 각에 대한 언급을 잠깐 좀 해준 것 같고 그다음에 세타 3는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에서 요거에서 이때 이 두 배의 세타 1 여기 있잖아요 요거. 요거죠 지금. 이게 파이이므로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이거 뭐 여기저기 힌트가 다 있죠 지금. 이때 C51B는 세타 1이다. 뭐죠 이거? C51 51 어디죠? 51B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요. 요것도 세타 1이다. 그럼 딱 얘기가 됐죠 지금. 요것도 2 분의 세타. 이 중심각에 대한 원주가 여기도 2 분의 세타. 요렇게 지금 얘기가 다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리고 삼각형 O1, O2B, O1, O1, O2의 B 요만한 삼각형과 그리고 O2, O1, O2, O1의 D 요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렇게.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놓여 있는 이걸 좀 바꿔서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요 삼각형하고 그쵸? 지금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죠 요렇게. 요거 합동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이거 합동이다. 이때 선분 AB를 K라고 할 때 여기 아예 그냥 K라고 줬네요. 이때 BO2, BO2 이만큼이네요. 그리고 O1D 요거 인제 문제에서 준 거잖아요 여기 지금. 요렇게. 요거 이거이므로 우리가 지금 AO2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름이잖아요 이거. 그죠? 지름을 알 수 있지 않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요건 뭐죠? 아니 이거 지금 요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지름이잖아요 지금 이거. 그럼 여기가 요렇게 수직이잖아요 수직. 그쵸? 요 길이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요 길이도 2 루트 2K로 요렇게 알고 있죠? 자 1 대 2 루트 2잖아요. 1 대 2 루트 2가 되니까 얘가 3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가 어 3 이라는 여기 이제 3K K로 주어져 있으니까 3K로 나야 되겠네요. 요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BO2A 그게 3 변의 길이가 다 나온 겁니다 지금. 따라서 BO2A 요 각을 얘기하는 거죠. 요 각도 지금 이거 2 분의 세타 아니냐. 그럼 코사인 2 분의 세타 1에 대해서 지금 3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저희가 코사인 법칙 쓰는 거잖아요. 두 변과 사이각이니까 2 곱하기 자 이거 K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다 약분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8이죠. 3, 3은 9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됐죠? 자 요거는 16이 나오니까 요거 요렇게 되나요? 어. 그러니까 3 루트 2 분의 3 루트 2 분의 4가 나오겠죠. 자 이건 참고로 제가 지금 유리화를 잘 안 시키고 있어요. 유리화를 안 시키는 이유는 계산하는 데 혹시라도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요 생각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나 조건이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다 조건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BC가 K다. 여기를 또 K라고 줬고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써 주는 겁니다. BO2는 말 그대로 비오톨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CO2B C에다가 O2B라고 하는 거 여기도 인제 2 분의 세타 1이니까 그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계산해 놨잖아요 지금 요렇게. 그죠? 여기 나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O2C O2의 C 값 요거군요.
그러니까 두 변과 삼각형에 대한 각이나 코사인 값을 알면 나머지 하나의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저희가. 자, 그럼 저기를 x로 놔야 되겠네요. 됐죠? 그럼 k제곱이 될 거고요. 코사인 법칙입니다. k제곱은 또다시 x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요게 그럼 8k제곱이 되나요? 그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2 루트 2의 k죠. 요렇게. 그리고 곱하기 요 계산했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러니까 이제 3 루트 2분의 4잖아요. 요거 저희가 계산하면 되죠. 지금 여기 보면은 요런 거 보세요. 요런 게 간단하게 싹싹 없어지죠. 아, 요게 3이 없어지질 않네요. 그쵸? 아,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x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x하고 k에 대해서 뭐가 나오나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6의 kx가 나올 거고요. 플러스 7k까지 나오는군요. 이렇게까지 나오네요. 3하고 7 3하고 7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인수분해가 요게 될까요? 여기 지금 3 인데 요거 20 일이죠? 전체에다 3을 곱하면 이쪽은 20일, 이쪽은 3 이니까 요것만 좀 될 줄 알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3 이고 1 이고 여기는 3을 곱해야 되니까 7하고 3, 3은 9. 3, 3은 9에 7 이는 여기가 3 이고 여기가 7 이면 되겠군요. 됐죠?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요. 됐나요? 따라서 x 값은 이거 지금 이게 여기 지름이 3K인데 이 CO2가 3K가 될 수는 없죠. 따라서 x 값은 3분의 7K가 되겠네요. 됐죠? 다 구했잖아요, 지금. 더 구할 거 없습니다. 더 쓸 것도 없고. 따라서 우리 지금 여기서 필요했던 거 하나는 3K였고요. 그다음 요거였죠. 그다음 얘였습니다. 자, 세 가지를 다 구했고요. 자, 문제에서 지금 어 나에 알맞은 수를 요거죠. p 값을 이거라고 할 때 그러니까 3k 3 곱하기 3 루트 2분의 4 이거 하라는 거고요. fp가 곱하기 qp는 3분의 7 곱하기 3 루트 2분의 4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일단 3은 여기서 이렇게 없어질 것 같고요. 요거하고 요게 2잖아요. 그쵸? 요렇게 해서 그럼 8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또 없어지는 거 지금 여기 없죠. 따라서 3, 3은 9가 되고요. 7, 8에 56 요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문제지 요구한 대로 그냥 그대로 써준 겁니다. 첫 번째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중학교 과정은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 때. 저런 도형에 대해선. 자, 유클리드 기하에 대한 거니까 뭐 필요하면 보조선도 그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삼각비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에 대한 상식을 되도록이면 총동원하셔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16번은 뭐 여지없죠. 이런 것들은. 이거 플러스로 뒤집어 놓으면 이게 로그 2에 대해서 이게 얼마인가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15분의 120 이죠. 15분의 120이면은 8인가요? 8?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3 나오겠죠. 자,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식도 F0까지 줬네요. 이거 1이니까 개수잖아요, 개수. 그럼 1 나오겠죠? 여기도 1 나오겠죠? 그리고 2니까 그냥 4 나오겠죠. 네. 자, 마찬가지 28번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계속 풀어오면서 28번은 아예 그냥 단골로 되어 있죠. 단골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붙박이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그마의 성질에 대한 문제가. 올해도 한번 기대해 보죠. 이런 것들. 네. 자, 요거 근데 여기 지금 AK에 대해서 2분의 AK가 있어요. 그죠? 이거 2분의 1을 뽑아내긴 해야 되는데 그럼 요것도 지금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1 부터 7 까지고 이거 1 부터 10 까지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이쪽이 지금 1 에서 8 까지로 되어 있죠. 구조가 거의 똑같은 모양인데 이 A8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쪽을 아무래도 2 배를 해 줘야 되고요. 2 배를 해서 이거 어차피 연립해서 빼주면 이거 치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전체에다가 2 배를 하셔서 2 배를 하셔서 뭐 하면 되죠? 빼면 되죠. 그죠? 아래에서 위에 거보다 그냥 이거에서 이거를 빼버리면
k 이퀄 1에서 8까지 해서 1에서 7까지가 나오니까 그냥 A8이 바로 나올 겁니다. 이거죠. 자, 요거 2배 있잖아요, 지금. 그죠? 2배 해 주면 112가 되고 요거 100 이잖아요. 그럼 12가 나오겠죠. 요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치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계산하세요. 됐죠? 자, 다음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마찬가지 x의 세제곱이고 ax 제곱에 x에다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 함수를 증가하도록 증가함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거는 판별식 쓰는 거잖아요, 저희가. 맞죠? 자, 판별식 쓰는 것도 이거 막 하지 마세요. 뭐 f 프라임 x 뭐하러 써요. 요거 뚝 떨어지면 2ax니까 4분의 d 저희가 쓸 거고. 그죠? 2ax였으니까 a 제곱 쓸 거고요. 마이너스 요 앞에 3 떨어질 테니까 3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그러면 이거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에 a 제곱 마이너스 8a가 될 거고 이게 지금 0보다 작거나 이거 아니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죠. 이게 0보다 음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죠. 자, 요거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 4a 제곱이죠. 4a 제곱 마이너스 24. 4a 제곱 마이너스 24니까 6, 4, 24잖아요. 그죠? a에 a 마이너스 6이 이게 이 모양이고 따라서 a 값은 0 이런 것도 쓰지 마세요, 이런 거. 0에서 6 사이의 실수 최대값이니까 그냥 바로 a 값은 6이 나오죠. 요런 겁니다. 됐죠? 누구한테 설명을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한 거라 굳이 그런 거를 뭐하러 쓰냐 이겁니다. 됐죠? 자, 학교 내신에서의 서술형 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풀어서 내가 답 내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 수능은 이 서술형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봐서는. 자, 그런 식의 내용이고요. 이 2021년 시험, 2022년도 한 2학년도 쪽도 그랬나요? 제가 이 앞선 문제에서도 언뜻 한번 이 변곡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20번 문제도 이 변곡점에 대한 그 냄새도 그렇고 좀 불공평하지 않냐.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 요런 문제들이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되게 이과 쪽에 유리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아무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다 연속이잖아요, 이거. 이때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서 함수 fx는 x다. 0과 1 사이에서만 딱 x를 쓰라는 거죠, 지금. 그쵸? 이제 대략적으로 인제 어떤 건지 이게 나오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미분이 가능한데 fx가 되면서 이렇게 0과 1 사이에서는 0과 1 사이에서는 fx 이퀄 x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함수는 x를 써라. 이거니까 당연히 그 양쪽 끝점이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유연하게 지금 이어 달라는 형태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상수 a, b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또 이걸 줘 놨네요, 지금. 그죠? 0과 1 사이는 또 x라고 해 놓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존재한다. 이때 1에서 2까지의 fx, dx. 그럼 이거는 지금 fx를 직접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 지금 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0과 1 사이 잠시만요. 이게 지금 함수가 음 우리가 이제 fx라고 하는 건 일단 0과 1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일단 이거고. 그럼 저희가 이제 fx 그러니까 0과 1 사이가 아닌 그 범위에서의 fx를 좀 잡아 줘야 되겠죠. 그쵸? 잡아 줘야 되고 이제 요식 자체만으로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나요? x에다가 일단 여기 0과 1 사이는 x니까 0 넣어 볼까요? 요거 이런 함수 방정식은 대입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f의 1 이죠. 0 넣었으니까 이 값이 바로 b가 나오네요. 그쵸. 근데 이거 0일 때는 지금 뭘 쓰는 거죠? x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 여기다 1 넣어 주면 1 이니까 이 값은 그러면 1 나오겠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아직 1이 남았죠. 그쵸. 자 x 이퀄 1 에서 우린 f1 값이 1 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쵸. 요거잖아요, 지금.
요게 지금 f의 0은 0이고 f의 1은 1이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f1 값을 대입했을 때 f2고요. 1 대입해서 마이너스 f1이죠. 근데 f1은 1인 걸 아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한 이 값이 여기 대입해 주면 a 플러스 b고 여기 a 플러스 1이잖아요. 됐죠? 따라서 뭐가 나오죠? a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2 여기 나오죠. 됐나요? 지금 여기다가 지금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a 플러스 b가 되고 지금 b 값이 지금 1이 나온 상태고 그쵸? 고거 이용해서 지금 요렇게 써준 거거든요. 자 요거가 지금 여기서 안 맞나요 이게? 지금 F2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이 값을 모르죠 지금. 여기다 요걸 쓰는 게 아니라 그쵸. 제가 지금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F2-1 값이 이렇게 된다. 즉 이건 우리가 이거라는 게 아니라 F2 값이 뭘로 표현될 수 있죠? 요 F2 값이 A 플러스 2로 표현된다는 거죠. 요렇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안 보고 지금 무시해 버렸어요 이쪽처럼. 됐죠? 요렇게 일단은 F2가 A 플러스 2라는 관계식 나오고요. 지금 이거 F0은 0이고 F1은 1이고 그리고 F2라는 게 A 플러스 2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제 미분이잖아요 미분. 미분을 안 하고는 문제를 풀기 힘들 테니까. 그래 놓고 여기를 본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미분하면 되죠. 그죠? 요게 인제 한 뭐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이거 그러면은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뭐 이런 꼴이 되니까 혹시 이거 b를 뭐 반대로 넘기고 x를 넘겨서 뭐 이런 형태로 막 이게 뭐 x로 나눠 버리고 막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냥 미분하세요 그냥. 그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러면 f 프라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거 여기에서 fx 마이너스 x의 f 프라임 x가 a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뭐 있죠? 여기 0인과 1 사이에서는 어차피 이거 x 값이었으니까 똑같이 쓸 겁니다. 0 대입하세요 그냥. 요렇게. 그럼 f 프라임의 0과 f 프라임의 1 이 사이에서 몽땅 다 기울기가 1 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거 당연히 여기서 f 프라임 1 나오죠. 마이너스 f의 0 나오죠. f 0은 0일 테니까. 그리고 이건 필요 없죠. 이게 뭐죠? 이게 a다. 요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f 0은 0이죠. 자 f 프라임의 1 값은 1이죠. 1. 그러니까 따라서 A 값은 1이 나오죠. 그러니까 F2 값은 여기에서 요게 1이 나온 관계로 얘가 3이라는 것까지 얻었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어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음 F의 x 플러스 1 값이 x의 fx에 그러면 이 식 전체를 다시 써줄 수 있겠네요. 옆에다가 요렇게 하나 써 줄게요. 요거. 요 마이너스 x의 fx는 ax 플러스 b다. 근데 요 ax 플러스 b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a 값은 1 나왔으니까 x가 될 거고 b도 1 나왔으니까 요거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됐죠? 이거 넘겨 줘도 되잖아요. 저희가 따라서 f의 x 플러스 1 값이 넘어가면 x의 fx 이제 이런 것도 그냥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좀 보이시면 바로바로 그냥 써 버리세요 요렇게. 자 요렇게 되는 값입니다. 됐죠? 이게 뭐죠? 그러니까 f의 x 플러스 1을 대입한 값하고 지금 x의 fx를 대입했을 때의 물론 여기다가 플러스 x 플러스 1을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의 값이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저희가 지금 여기에 없던 게 뭐냐면 차수에 관련된 건데 그쵸. 이게 아마 평행 이동을 뭔가 시키면서 좀 사라지는 건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음 얼마가 되나요? 이거 fx를 저희가 그럼 이거 2 차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쵸?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제를 이렇게 보죠. 지금 이 전체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0과 1 사이 있잖아요. 0과 1 사이. 요것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이 0과 1 사이에서는 함수 fx가 x잖아요, x. 요거죠? 자, 요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여기를 요게 지금 fx 플러스 1 값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 fx가 x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fx 플러스 1 값 요게 나오죠. 그러니까 f의 x 플러스 이게 이제 x가 잘 안 써지나요? 자, f의 x 자, f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0과 1 사이입니다. 0과 1 사이에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딱 나오거든요, 요렇게. 됐죠? 자, 이거가 나오면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왜 이과한테 더 유리하게 되어 있지?' 자, 이 말이 뭐냐면 따라서 이 60에 1 에서 2 까지잖아요. 1 에서 2 까지에 저희는 fx를 쓸 거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이 식을 60의 인테그랄 0 에서 1 까지 이거 뺀 만큼 더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f의 x 플러스 1의 dx로 요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인테그랄에 대한 평행 이동인데 이거를 지금 수투에서는 안 하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까 60에 대해서 요거 그대로 써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0 에서 1 까지니까 3분의 1 나올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 1 요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6 분의 얼만가요 이거? 5 하고 2 하고 3 하고 6이 되니까 6 분의 11. 그죠? 6 분의 11. 6 분의 11 나오니까 10, 110 나오죠. 자, 이게 나오거든요. 자, 요 과정을 좀 아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저희는 이제 이거를 요거 x 대신에 뭐 치환 뭐 쓸 거 있나요? 그냥 x 대신에 x 마이너스를 넣어 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fx라고 하는 값이 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이거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고요. 따라서 x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x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요거 플러스 1 나오죠. 요렇게. 요거 가지고 다시 요거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적분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거긴 한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이게 깔끔하게 나오죠. 그럼 이게 평행이동에 대한 이런 현상들을 이게 시그마하고 성질이 같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를 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수트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이렇게 어 가볍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건 이건 오히려 이과 쪽에 유리한 시험이지 않았겠냐. 어 많은 학생들이 좀 이런 걸 가지고 좀 불만을 토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이과 쪽에 유리한 시험이죠, 이런 건. 이 4 점짜리 하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거 요거는 좀 실수한 거 아닌가요? 그쵸.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색깔이 또 한번 보였죠. 그죠? 앞서 다른 문제에서도 다른 기출 문제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변곡점을 알면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라 '아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겠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 4 점이 어딥니까 4 점이. 다음에 21 번입니다. 음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절대값 A1이 2 라고 줬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값의 an 플러스 1이 2 배의 절대값 an이다. 이거죠. 다를 봤더니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절대값인데 이거 지금 절대값만 보면 절대값 an은 이 등비수열이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꼴이 나와요. 그렇다고 이거를 뺐을 때 AN에 대해 절대값 AN은 등비수열이지만 절대값을 뺀 AN에 대해서는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존할 테니까.
그죠? 플러스만 나오면 좋고 마이너스만 나와도 좋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의 실마리가 얘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14 예요. 1 부터 10 까지의 합이고 저희가 이제 이거 두 가지로 좀 표현을 해서 지금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겠냐 항이 뭐 중복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고 두 번째 항이 플러스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게 지금 마이너스 14가 나왔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 n제곱 요걸 제가 이제 만약에 썼을 경우에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 1 항부터 9 항까지의 합이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죠? 이거 1020이 나오죠. 이렇게 굳이 뭐 다 쓸 필요 없습니다. 2의 마이너스 1 분의 이거니까 필요 없고 2 곱하기 2의 9 제곱 마이너스 1 이니까 2의 10 제곱 마이너스 2 거든요. 요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하고 이 관계가 열 번째,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과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과 열 번째 항의 합인데 이게 마이너스 14가 나왔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1 부터 9 까지의 합이 1 항부터 9 항까지의 합을 그냥 플러스로 보고 1022로 만들어 놨더니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은 이게 나왔다. 그럼 당연히 열 번째 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좀 나와줘야 맞겠죠.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열 번째 항이 이게 1024라 꽤 큰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여기가 좀 음수가 나와야 되는 경우는 이거 열 번째 항은 누적돼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열 번째 항이 혹시 마이너스 2의 10 제곱이니까 2의 10 제곱이니까 어 이게 1024 요거 아니겠냐. 이 얘기죠 지금. 됐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원래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둘을 더했을 때 이거였을 때 이거를 예측을 했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니겠어?' 예측을 했을 때 실제로 이 값을 여기다 넣어 주면 이 S 아홉 번째 항까지의 그 합이 얼마가 나오죠? 얘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 결과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예상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라면 이렇게 했더니 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101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1010이 나와야 되는 값인데 지금 원래 이게 양수였다면 1022 거든요. 그쵸. 잘 보세요. 여기서 인제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수에 대한 고런 생각들이 여기서 좀 쓰일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얼마죠? 이거 12가 나죠. 요만큼을 빼주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 안에 지금 첫 번째 항이 2 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항이 4 잖아요. 그쵸? 자, 이 값인데 이 값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인제 요 상태에서 이게 12 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어 이 2와 4가 빠져나가면서 다시 이 첫 번째 항에 마이너스 2와 두 번째 항에 마이너스 4가 싹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가 마이너스 12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됐죠? 즉 무슨 얘기냐면 어 여기에서의 이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그대로 쓰고 얘하고 얘는 이걸 쓰되 요거죠. 나머지 항은 플러스로 쫙 다 써 버리면 되는 겁니다. 됐죠? 요것도 빠져나가면서 이걸 빼 주고 얘로 집어넣어 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빠지고 얘로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2가 빠져나가죠.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차피 요 A1 값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플러스 값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그냥 더해 가면서 여러분 쓰셔도 좋고 공비가 아래 제곱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나열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세 번째 항은 그냥 8 나오겠죠? 그냥 8이 나오고 그다음에 2의 5 제곱이고 그다음에 2의 7 제곱이죠.
그리고 2의 9제곱이 될 거예요. 요거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요거 40 나오고요. 이게 510, 그럼 40에 510이니까 550, 550에다가 요거 더해주면 678이 나오겠죠.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수에 대한 어떤 조작적인 건데,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이 식은 여기서 빼야 되지 않냐. 그럼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12만큼 빠져나가죠. 그쵸? 딱 요거 아니겠냐 이거죠. 네. 그리고 열 번째 항은 요게 나올 거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되지 않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22 번이죠. 자, 이 22번 문제를 난이도 꽤 높은 형태로 해서 예전에 아마 꽤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서도 그래프에 대한 생각만 제대로 해 주면, 네, 이게 좀 그렇죠. 크게 뭐, 네. 아무튼 여기서 이 문제가 지금 뭘 준 거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x에 대한 그 범위 길이를 또 이만큼 줬죠. 참 많이 나오죠 이거. 길이를 이만큼 줬을 때에 마치 수직선인 거예요. 그죠? 수직선 위에서 지금 실근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3참수가. 그러니까 실근이 나와 있는 딱 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직선 위에 이런 게 있으면, 자, 요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여기서 여기야. 그럼 실근이 들어 있네. 이런 거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있다면 실근이 2개 들어 있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길이가 2인 범위에서 실근이 이 실근이 몇 개가 포함되는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쵸? 길이가 2인 범위죠. 이 범위가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증가하면서 움직여 갔을 때에 그 실근, 이 실근이 몇 개가 포함되는 거야 이거죠. 무슨 뭐 교점이 아니라 그런 교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근이 몇 개가 포함됩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아무튼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거에 대한 이해만 일단 여기서는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우측에서 좌측에서의 이 실근의 개수가 2 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지금 F1이라고 하는 거에 F4라고 하는 값도 이건 그냥 또 다른 어떤 합성함수이지만 G의 입장에서는 X 값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G의 어 그러니까 이게 2가 나왔죠, 지금? 음. 아무튼 여기 2가 나왔고 마찬가지 G에 또 하나가 1이 나왔습니다. 뭐죠? 실근의 개수가 2인 경우가 2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실근의 개수가 1인 게 여기 하나 더 있어. 이거거든요, 지금. 요것도 지금 있어야 되고. 네. 아무튼 그럼 길이가 2인 거에 대해서 지금 이 가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에서 그래프의 관찰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접선, 극점, 극선이죠. 그러니까 극대점에 해당하는 선과 극소점에 해당하는 y값 그 선들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길이가 2일 때 실근의 개수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삼차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여긴 f 프라임 x였네요. 그죠? 요렇게. f 프라임 x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f 이거 3차함수 되고 2차함수잖아요 이거. 그쵸. 오히려 이 이차함수에 요렇게 놓여 있는 요 이 알파 베타가 이거죠. 요 t와 t+2라고 하는 길이를 두고 계속 움직일 거란 말입니다. 계속 움직였을 때에 들어가는 근이 처음에 1 개가 나올 거고 2 개가 나올 거고 다시 1 개가 나오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게 이제 있을 때 2를 넘기지 않게 해 봐라 이거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길이가 2일 때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이거를 따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쵸? 그러니까 2일 때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에 이제 보시는 거죠. 이 길이가 만약에 2 였다면 그럼 저희가 자, 요거 요렇게 지금 이게 알파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길이가 2 였다면 이 베타라고 하는 값은 알파 플러스 2가 돼 버리잖아요. 그쵸? 여기 알파가 있고 요렇게 알파 플러스 2가 있겠죠?
됐죠? 그럼 이쪽 길이에 대해서 또 뭔가가 좀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런 것도 되고 뭐 더 필요하면 더 하고 자 이런 건데 지금 만약에 여기 뒤에서 길이가 2 니까 요 길이가 2 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2가 딱 되는 순간에 여기 알파라는 이 범위가 딱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몽땅 0 이었던 거예요. 그쵸? 몽땅 0 이고 왜냐면 이게 실근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알파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딱 1이 나오죠. 1. 한 개잖아요, 한 개. 여기에 딱 들어가니까. 그죠? 뭐 이런 범위 안에. 그렇게 해서 이게 알파가 딱 되는 순간엔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요렇게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알파가 딱 되는 순간에 여기하고 여기가 범위 안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딱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게 되는 거고요. 다시 알파를 벗어나면 요 베타, 알파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것만 들어가니까 다시 여기서부터는 알파까 베타까지 여기 알파 플러스 2까지 여기까지는 다시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베타, 알파 플러스 1을 벗어나면 다시 0이 됩니다. 이겁니다. 자 이걸 먼저 판단한 겁니다, 저는. 그죠? 이게 뭐 2 보다 더 클 때 이 길이가 2 보다 더 큰 위치에 주어져 있을 때 아니면 2 보다 작은 데 위치에 주어져 있을 때 그걸 뭐하러 먼저 판단합니까? 길이가 2일 때를 먼저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전에도 계속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쵸? 어떤 그래프를 관찰할 때에 어 극점에 해당하는 값이 또 다른 접선에 접할 때 이럴 때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 그랬죠. 자 그래 놓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주권을 봤더니 이 임의의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2 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알파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알파에서 우측에서 다가올 때 1 이죠. 이거 다 1 이잖아요, 1 여기가. 좌측에서 다가올 때도 1 이죠.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됐죠? 이거 성립하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전부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 뭐보다 2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다 돼 버리니까 됐죠. 만약에 인제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나중에는 이거 2 보다 더 늘 때, 2 보다 좁을 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은 정확히 아마 2일 때가 지금 정확하게 가족권을 만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요게 인제 이거 계산해 줘야죠. 2인 순간이 여기잖아요, 지금. 2인 순간이 여기니까 아 이때 F1을 대입해서 알파 F4일 때 똑같이 얼마죠? 알파였겠죠? 그렇잖아요. 이거 X값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G에 대해서는 X값이니까 요 F1이 알파, F4가 알파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텐데 자 여기서 인제 그래프를 삼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요걸 이제 그려 보면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됐죠?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자 F1이 알파라 그랬고 여기가 지금 F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 이겠죠. 1일 때의 요 값 이거고요. 다시 요걸 만족하는 이게 인제 fx입니다. 요렇게 되잖아요. 자 요게 인제 fx고 여기가 지금 4 넣었을 때 이 전체 값이 알파라는 얘기죠. 됐죠?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알파였을 때잖아요. 그쵸? 알파였을 때의 요 위치에 해당하는 값인데 이게 마침 언제일 때죠? 1일 때죠? 요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죠 이거? 2대 1 이잖아요. 길이가 3 이니까 여기 정확하게 2가 나오겠죠. 요 부분이. 잠깐만 2대 1 인가요? 예 2대 1 이죠. 3 이겠죠? 요렇게. 이거 3 일이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1 대입해 주면 여기가 또 3이 나오죠. 그쵸?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1 이죠. 여기가 지금 딱 3이 나온 거죠. 자 요때 요 부분이 이게 마이너스 1 까지 가거든요. 요렇게. 자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저는 식을 세울게요. 요거 식을 세워 주면은 어떻게 되죠? 이 fx라고 하는 거 이 fx 값은 최고 차이 계수가 2 분의 1인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알파 2를 쓸 거면은 x-1의 제곱이고요. x-4의 플러스 1 요거죠. 자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안 써먹은 게 있잖아요. 얘죠 얘. 이거 만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다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 F0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1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이 값을 넣어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 있어서 1 이면은 딱 여기 부분이죠. 여기 1인 순간이 여기잖아요. 요거. 1 이니까 0은 그러니까 요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이제 F0을 구해 보는 겁니다. 자, F0을 대입해 주면은 2분의 1 이고 0 대입해 주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이거? 이거 정확히 -1 딱 나오네요. 요거 딱 들어가죠 -1이. 그러니까 여기 일대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F0 였던 겁니다. 요게. 그럼 이거 식 성립하잖아요. 됐죠? 확인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를 가지고 F5의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이거 같네요.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 더하기 1 해서 답은 9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원래 뭐냐면 요거 판단할 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죠? 원래 이쪽 이 같은 모양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요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요렇게 있을 수도 있는 그 모양에 대해서 조건을 또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확인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이 확인 작업 조건을 다 만족했기 때문에 요 상태로도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요거 만족하는 걸 찾는 건데 지금 하나가 만족했는데 또 다른 하나가 존재하면 문제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딱 요 관계로 문제를 풀어간 겁니다. 됐죠? 요 마지막에 있는 조건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위치라는 거. 그쵸? 요게. 요렇게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우리가 '이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따질 필요가 없겠지.'라고 하는 게 시작이고요. 그죠? 문제 물론 이제 조건을 잘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조건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간 겁니다. 22번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제 쉬운 문제 같지는 않지만 네, 일단은 상식적인 거 그죠? 그럼 2일 때인가? 이게 제일 먼저 아닌가요? 그죠? 그걸 먼저로 생각해 보시고 나머지 조건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시면 돼요. 나 조건의 마지막에 있던 G의 F0가 1인 거는 그 그래프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었죠. 그죠? 그거까지 해서 딱 매치가 되면 그걸 답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2022 학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했던 2026 학년도까지죠. 제가 이전에 2026 학년도 올해 이제 9월 달은 제가 이제 미리 이 프리를 먼저 올려 놨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거를 나중에 필요하다면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었으니까 놔두도록 하고요. 요는 이겁니다. 문제를 풀어 가시겠죠? 자, 문제를 풀었다 땡이 아니고요. 이 문제의 답이 뭐다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뭐 답안지에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뭐 답을 외우고 그럽니까? 필요 없죠,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얻어갈 게 뭔지, 나는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가 뭔지, 문제 파악을 못해서, 문제를 이해 못해서 그럼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분석을 해서 '아 이런 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결국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모르면 안 돼요. 그죠? 1 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많게는 4차 함수, 5 차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죠? 특히 많이 나오는 게 2 차하고 3 차인데 이 2 차하고 3 차를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으면서도 정작 해야 될 건 하지 않은 거죠. 그쵸? 그래프 관찰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값만 계산하고 계산만 하려고 하는 그거는 미분 공부가 아니에요. 그죠? 미분 공부가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어. 자, 2차 함수도 마찬가지. 아주 그냥 이 속속들이 2차 함수도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2022 학년도 수능부터 2025 학년도 수능하고요. 그리고 9월 평가원이었죠? 제가 좀 아까 이건 이제 9월 평가원으로 착각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2 학년도 9월부터 2026 학년도 9월까지 이 5 년치 그리고 수능 4 년치. 그럼 횟수가 전부 9 개가 되거든요. 이 9 개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총 30 문제씩이잖아요. 그쵸? 이 30 문제, 이 30 문제에 무려 270 문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꼭 알고 넘어갔으면 했던 문제들을 배제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는 문제도 좀 빨리 풀 수 있고 그런 요령들 충분히 익혔고 그죠? 꼭 풀 수 있는 문제들 다 풀면 그다음부터는 그 270 문제 중에서 꼭 선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쵸? 선택 과목 자체가 인제 8 문제씩 나오니까 이 22 문제 그러니까 공통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22 문제에 대한 구회분, 구회분이죠, 구회분. 그러니까 이제 198 문제가 되잖아요. 이 198 문제 중에서 저희가 정말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문제가 한 5 문제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좀 있다면 쪼금 뭐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일단 이 5 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 5 문제 정도면은 총 45 문항이거든요. 그죠? 이 45 문항에 대해서 공통으로 물어보는 게 있고 각각 다른 게 또 있을 겁니다. 그쵸? 그중에 늘상 우리가 봤던 내신하고는 좀 다른 그쵸? 뭐 예전에 뭐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익숙한 것도 있겠지만 정작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문제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독특한 형태의 표현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요즘 문제집도 뭐 과거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막 나오니까 많이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런 뭐 교과서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표현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그걸 잘 익숙해져야 돼요. 궁금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저희는 이거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능 문제 꼭 틀리지 않고 맞아야 될 것들을 틀리면 안 됩니다. 됐죠? 자 일단 오늘까지 해서 역으로 제가 지금 2025 학년도부터 2022 학년도 그러니까 2021년 시행이죠. 여기까지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 봤는데요. 물론 뭐 제가 또 다른 채널이 있죠. 그 다른 채널 쪽에서는 주요 문항만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에요. 네. 그럴 예정이니까 어 일단 문제를 보시고 문제를 다시 풀어서 꼭 내 걸 만들고 그것들을 다시 풀어서 껄끄럽지 않고 원활하게끔 그쵸?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 그죠?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나는 이거를 무어라는 거를 안다는 거. 그래야 다른 문제가 나와도 이런 문제는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쵸?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 그런 것들이 이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익힐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반복해서 보셔도 좋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기셔도 좋습니다. 제가 뭐 댓글 남기시면 항상 이 답변은 드리거든요. 뭐 다른 채널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댓글 같은 거 많이 주시고 그랬다가 지금 뜸하긴 한데 네.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올려서 그래요. 이제 그쪽에서 영상을 좀 많이 올릴 거니까 여기도 이제 영상도 많이 올릴 겁니다. 네, 참고하셔서 필요하시면은 댓글 남기셔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네, 그리고 네, 수능 잘 보시고 네,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익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술량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 네, 아직 6월 남았습니다. 네, 주요 문제만 가지고 제가 문제 푼다 그랬죠? 네, 네, 감사합니다. 술량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